바이스톰입니다. 한국의 K-팝 스타들의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한국 인플루언서들의 먹방 영상, 이 두 가지는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한식 문화 열풍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BTS의 멤버들이 먹는 라면 하나가, 그들의 요리 레시피 하나가 해외 한국 마켓에서 해당 품목의 매진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한국의 먹방 스타들이 먹는 음식도 해외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했는데요. 이런 한국 유명 셀럽들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대중문화 상품으로서의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 홍보대사로서 태극기는 물론 한식, 한국 제품,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들 및 한국의 관광지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도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드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이스톰은 한국 드라마의 흥행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그 어느 것보다 가치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시들은 너무나 많지만 얼마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우리의 김밥이 있죠. 국내 소비자들은 김밥 오른다고 그만 좀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김밥은 이전부터 널리 알려진 음식이긴 했지만, 더 글로리의 송혜교 배우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배우가 김밥을 먹는 모습이 드라마를 통해 노출된 것이 더 큰 대박이 터지게 한 이유였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김밥 이전에도 별에서 온 그대 등의 드라마들이 치맥 열풍을 이끌면서 우리나라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수십 개국에 진출할 수 있었고,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죠. 그리고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와 한국 드라마 속 회식 장면에 늘 등장하는 삼겹살과 소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식만 이런 한국 드라마 효과를 누리고 있냐고 한다면 서운해할 만한 상품은 바로 화장품입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화장품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의 완벽한 피부와 그들이 메이크업을 하는 장면, 마스크팩을 하는 장면 등 한국 배우들의 K-뷰티 제품 사용을 눈여겨본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인들의 유리 같은 피부의 비결이 K-뷰티 덕분이라 생각하게 되어 한국 화장품의 엄청난 판매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드라마 속 소품으로 등장하는 가전제품들, 가구들, 스마트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극을 통하여 알려지는 우리의 한복, 또한 드라마 속 배우들의 의상을 제작한 의류 브랜드들도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 때문에 노래방, 찜질방 같은 한국 특유의 레저 문화 시설까지 이제 해외 곳곳에 급격히 생겨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드라마 촬영지들은 그 자체로 관광 테마 상품이 되는 등 이제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다양한 제품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이 계속 확대된다는 것은 한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은 물론 한국의 경제와 한국 문화 전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우리에겐 정말 좋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한국 드라마 속 자연스러운 한국 노출을 간접 광고라 불리는 PPL 광고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제로 인하여 하나은행을 두나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세한은행으로, 실제 브랜드들을 희한한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기도 했었고, 노골적인 제품 노출은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하여 PPL이라는 광고 방식은 정말 욕도 많이 먹은 바 있었죠. 개인적으로 드라마 영화 제작사에서 제작 지원 관련 업무를 오래 해본 터라 이런 부분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거부감이 얼마나 큰지와 제작비 충당이라는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고민을 오래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PPL을 만들어낸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PPL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 모두가 하는 것이지만 제작사들의 제작비 충당 명목으로 너무 과하게 사용되거나 억지스럽게 사용되었을 때는 부작용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넷플릭스와 같은 다양한 스트리밍 업체가 직접 드라마들을 제작하면서 오히려 PPL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줄었는데요. 현재 한국 드라마의 PPL은 부작용과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고, 부작용보다 더욱더 큰 위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도의 여성 전문 매거진 허진다기는 한국의 인기 간식 중에는 에그드랍 샌드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한국 드라마 18어게인과 지리산,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에 등장한 것이라면서 에그드랍 샌드위치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럭셔리 매거진 테틀러 아시아는 한국 드라마의 럭셔리 투어 관광지들을 상품화하여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되고 명성 있는 관광 매체인 브라질 투리스도 최근 브라질에서는 한국 서울에 대한 여행 검색이
150% 증가했다면서 지금 브라질 여행사들은 K-드라마 투어 상품들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더군다나 인도 매체 유어스토리는 인도인들의 놀라운 반응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가 인도에서 K-푸드의 성장세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기사는 이제 인도의 인플루언서들도 너도 나도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면서 이로 인하여 엄청난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인도인들의 88%가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류가 인도 전역에 퍼진 지금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2020년 대비 370% 증가하였고 인도에서 한국 라면 소비는 162% 급증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산업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인도에서는 한국의 식품과 식재료, 조미료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여 인도는 소비자 식품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에게 독특한 성장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인도에서 아직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비중이 고작 40%뿐이라는 기사는 인도인들이 이렇게 한국 음식에 끌리는 것은 한국 드라마를 통한 호기심에 더해 쌀, 국수, 야채, 고기 등의 재료와 참기름, 고추, 후추, 간장 등의 향신료는 인도의 음식 문화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한국 음식의 건강상의 이점까지 알려지면서 한국 음식과 인도식 퓨전 한식의 인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소개했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인 노출을 통한 PPL 광고도 위력적이지만 스토리상의 자연스러운 노출로 인한 효과도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다시 SNS를 통해 재가공되어 다양한 콘텐츠로 퍼지면서 더 큰 효과를 누리고 있기에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지속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드라마 인기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이유는 현재 전 세계 드라마 유통의 최상위권 플랫폼들을 한국 드라마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주요 일간지 레퍼블리카는 K-드라마 현상, 한국이 스트리밍 세계를 장악한 방법이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겨울 연가부터 더글로리와 오징어 게임까지 서울에서 시작된 한류가 불과 20여 년 만에 전 세계를 압도한 장르가 되었다는 기사는 방영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오징어 게임은 여전히 넷플릭스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3년에는 이 드라마 기반의 리얼리티 예능조차도 넷플릭스의 18,000개가 넘는 프로그램 중 시청률 15위를 기록할 정도였고 이 예능 덕분에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시청자 수도 34% 증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서구권이 K-드라마의 잠재력을 이해하게 만든 최초의 한국 드라마였지만 이는 넷플릭스의 기준이었을 뿐이고 실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기사였는데요. 현재 이탈리아에는 한국 드라마 현상이 하나의 최신 트렌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역사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당시에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그중 단 5%만이 한국인이었을 정도로 과거부터 한국 드라마는 서구권에서 큰 인기가 있었다는 기사는 할리우드와는 매우 다른 스토리 전개 방식이 그 매력이라면서 한국 드라마는 그 당시에도 할리우드에서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여성상을 묘사하고 여성 캐릭터를 설정하여 시청자들의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의 자막을 얻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고 인터넷 속도도 느려서 접근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부러 찾아봐야 하고 힘들게 구해서 봐야 하는 시대를 지나 TV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골라보는 시대가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기사는 이렇게 과거에 존재하던 한국 드라마에 대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파고든 것이 바로 넷플릭스였다 소개한 기사인데요. 지금은 아마존, 애플, 디즈니, 파라마운트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드라마의 위력은 여전히 지속되는 효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몇몇 한국 드라마 작품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브랜드나 제품이 아니라 특정 중국 제품들의 비정상적 노출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이슈도 존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도 전략적으로 드라마 제작 초기부터 참여하여 한국 드라마 속에서 자신들의 제품과 브랜드 배치를 노리는 경향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는 제작사들의 제작비 부분과 연관이 깊기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 우리나라 브랜드와 우리나라 제품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소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들의 인기로 인한 문화 수출의 증대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기회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가져갔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